판결 검색을 좀 하다가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네네네. 재미난 판결 하나 발견해서 서울 이제 북부지방법원 1심 사건인데 이게 이제 확정됐더라고요.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5월 21일 날 네. 올해 선고 났는데 사건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임차인이 이제 아파트에 임차해서 살다가 그 위층하고 층간소음 문제 이거 때문에 진짜 많죠. 예. 네. 네. 그 이제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조금 리딩 케이스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너무 이제 소음이 심하고 하니까 이제 참지를 못해가지고 주인한테 임대차 못 살겠다. 임대차 계약을 좀 끝내줘라. 보증금 돌려다오. 나 나가고 싶다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주인이 이제 난색을 표한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냐. 그거는 윗사람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지. 그렇지. 그건 내가 집이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자로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못 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이 임차인이 소송까지 했네요. 집주인 상대로. 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보증금 돌려달라는 소송까지 했는데 결국은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민법 임대차에 보면은 그 임대인은 그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임대차 목적물을 그죠? 쓸 수 있을 만큼 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손해배상을 하거나 뭐 계약 해지를 하거나 요런 구조로 가는 건데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집주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로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이 좀 이렇게 윗집하고 상의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위쪽하고 윗집을 좀 컨트롤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집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집이 얇아서 허술하게 지어졌는데 그게 중간 소음이 이렇게 심할 정도면 그 집주인이 어느 정도 살만한 집을 제공해야 될 그런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를 이제 주장한 겁니다. 그런 논리구나.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이 세입자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이겼어요? 집주인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재밌는데요. 네. 지금 그 판결문에 보면 이게 요약본이라서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요. 층간 소음과 같은 외부적 요인과 관련된 장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 수익의 장애 여부나 수성 가능 필요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 지금 층간소음과 관련된 그 내용들이 구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그 기준이 있답니다. 근데 그거는 공동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다라고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은 건설사들, 그러니까요. 시행사들, 지을 때, 근사람들 의무지. 지을 때 층간소음 반영해서 요 정도는 지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집주인한테 그게 안 갖춰졌다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야. 따질 수 없다.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한 기준은 공동주택이 준수해야 할 물적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어찌 보면은 그 사는 사람들 간에 요 정도는 지켜줘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그 기준일 뿐이지 그거를 공동주택이 갖춰야 될 물적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쓸 때 조심해야 될 정도. 층간소음을 감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없다. 네. 약간. 그러니까 아까 구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집 짓는 사람이 집 지을 때 요 정도는 층간소음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요거는 사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그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집주인한테 뭐 잘못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뭐 이 기준을 못 맞췄다고 그래서 임대 목적물이 뭐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는 볼 수 없다. 네,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층간소음으로서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네요.
뭐 그렇죠. 그렇죠. 뭐 집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샤시가 이상해서 보일러가 이상해서 안 되겠다 이런 거 안 돼. 그건 되는 건데. 그건 되죠. 층간소음으로 그 위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또 밑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한 것이지. 물론 이제 집이 아예 그 뭐 층간소음 그거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집들 있잖아요. 날림으로 진 집도 그렇죠. 있겠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집들은 또 다른 문제지만 보통 이건 아파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 당시 기준으로 그냥 지은 거예요. 그냥 적절하게 지은 건데 그게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거죠. 진짜 얼마나 못 살겠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갔을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와 이래서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윗집 아랫집 그것 때문에 뭐 막 싸우다가 살인까지 나고 막. 네. 예. 그게 뭐 형사 지금 말씀하신 또 민사적으로 뭐 그런 소음을 내지 마라라고 하는 가처분도 하고 또 손해배상 소송도 하고 뭐 정말 소송이 참 많습니다.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실무상으로 보면은 이 층간소음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떠나버리고 집 뭐 이사해버리고 하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또 그 이야기도 안 해주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안 들어오죠. 제가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나가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집주인은 이 전에 세입자가 층간소음 때문에 나갔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새로 드는 사람한테 그거를 싹 입을 다물고 이야기 안 해주는 거예요. 예. 말하기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이거는 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세입자의 논리 구성이 이게 이 아파트, 이 호실이 층간소음에 관해서 어떤 물적인 기준을 갖추지 못했지 않냐. 그러니까 집주인이 사용 수익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 못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했는데 이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힘들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사안처럼 예전 세입자가 이렇게 층간소음 문제로 나가버렸는데 그 뒤에 다시 들어온 세입자한테 그걸 집주인이 알면서도 그걸 고지 안 한 거예요. 저는 그거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 법상으로 고지 의무라 그래서 신의칙상 저걸 고지하면은 안 들어왔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그냥 싹 감추고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거는 계약 해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사람이 그 이유 때문에 나갔는지를 또 그것도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입증의 문제긴 한데요. 네. 근데 여러 경로로 이제 따져보게 되면 뭐 그 아파트 경비실에 막 신고한다든지 관리소에 신고한 그렇죠. 내용들, 신고한다든지 경찰 좀 오는 내용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뭐 집주인한테 들어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만약에 집주인이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세입자를 받았을 때 그럴 때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번 해보는 것도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제 기준이 조금 높아서 그런가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층간소음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큰 거기 때문에. 장난이죠. 쉬려고 들어간 집에서 그렇죠. 콕콕 거리면 잠도 안 오고 그렇죠. 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게 거의 분명한 사안이잖아요. 저 윗집은 똑같은 사람들이고. 집주인도 난감하겠는데요? 난감하죠. 그걸 얘기하면 안 들어올 거고. 난감하죠. 감추는 게 당연히 그러니까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약간 사회적인 어떤 그 사회 상규라고 하는 사회적인 기준 문제인데요. 저는 제 기준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집주인의 의무다. 네, 의무다.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정도 문제긴 하겠죠. 그냥 뭐 기존 세입자가 좀 너무 예민해서 나간 정도라고 한다면 별 문제도 아닌데. 너무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어가는 소리도 막 되게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사안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뭐 뒷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겠지 싶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예 벽체가 좀 약하고 윗사람이 문제고 이런 부분이라 그러면 새로 들어왔을 때도 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게 거의 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걸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네요. 그 전 네. 사람이 그걸로 나갔다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이게 제가 뭐 칼럼도 한번 정리한 적이 있는데 판결을 찾아보니까 너무 이게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재판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소개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아까 솔루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